자, 우선은 이제 상담 보고서를 처음 작성할 때 유의할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우선 실명이 들어가면 안 돼요. 실명. 그래서 그 이름이 녹음 파일이라든가 검사라든가 보고서 안에 내담자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분들. 왜냐하면 그건 이제 내담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담자 윤리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그냥 그 내담자에 대한 이름을 한다면 민들레 이렇게 이제 보통 제가 계속 유튜브에서 얘기하거든요. 민들레 이런 식으로 가명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장소에 대한 부분이 우선은 줌으로 할 때는 줌에서 어떻게 상담에 대한 공간을 해야 될지를 좀 구조화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것은 내담자하고 상담자하고 서로 이제 마음의 힘든 부분을 얘기하는 어떤 공간 안에서 관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 관계지만 굉장히 또 긴밀한 힘든 부분을 얘기하는 정서적 관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미리 상담 전에 이렇게 내담자에게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집에서 보통 하게 되는데 집의 공간이 편하지 않는 내담자가 있어요. 지금 내담자처럼. 그러니까 집이 편하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집에서 하는 것이 더 숨이 막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누군가가 들을까에 대한 걸 또 한 번 신경을 써야 되니까 사실 집에서 하는 건 힘들어요. 그러면은 뭔가 본인이 직장에서 한다 그러는데 직장에서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사실 하지만은 그 공간이 굉장히 큰 공간에서 내가 이걸 틀어놓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이런 홀딩 해주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상담에서 장소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줌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어떤 장소에서 할 건지를 미리 상담자가 알려주고 이제 그러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집도 편하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직장에 사람들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 큰 이런 교무실이나 또 회사라든가 공간에서 하게 되는 경우도 언제 전화가 올려올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렵다 그러면 퇴근하기 후에 근처 스터디 카페 가서 하는 방법. 아니면은 이제 어떤 부분은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동차에서 오히려 그냥 그게 어떤 개인 공간처럼 침해받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 두놓고 자동차 공간에서 상담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담의 구조화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 세 번째 호칭에 대한 부분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담의 관계에서 내담자하고 상담자의 관계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내가 하고 있는 관계를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보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냥 온 이름으로. 그래서 처음 구조화를 하실 때 우리가 상담에서는 보통 이제 이름을 불러서 민들레님, 민들레씨 이렇게 이제 보통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 게 편안하실까요? 해서 이런 호칭에 대한 부분도 구조화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선생님 하게 되면 내담자로서 사회적 위치가 있는 분들은 선생님 불러주면은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초반에는 궁극적으로 상담 중기에 가서 내담자가 자기의 어려운 심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될 경우에 이 선생님이나 혹은 어떤 어머니,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분들 할 때 그 역할에 나를 그냥 가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는 자기가 정말 힘들고 욕도 하고 싶고 아니면 뭔가 이 불편한 감정들을 우리 안에 있는 배드 오브젝트 그런 것들을 사실 이 감정에 드러내놓고 덜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역할의 옷을 입고 있어 버리면 이 역할 옷에 내가 감정이 가둬져 버려요. 이게 머리로는 안 그런다 하지만은 우리의 감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민들레님, 민들레씨 이렇게 해서 본인의 역할적인 거
그게 뭐 어머니, 아버님 역할, 뭐 선생님 역할, 또 뭐 상담사 역할 마찬가지. 상담사들이 분석 받으러 올 때도 마찬가지요. 오히려 그럴 때 그냥 이름으로 온전히 하는 것이 더 치료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상담을 이미 시작하셨다면 중간액이라도 얘기를 하시는 게 나아요. 제가 첫 회기에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상담을 집중하다 보니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호칭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통 좀 이렇게 하는데 좀 바꿔서 해도 괜찮겠냐 해서 호칭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구조화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락에 대한 부분. 연락에 대한 부분은, 상담실에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담자하고 상담의 진행을 연락을 상담 도중에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상담자가 자기의 핸드폰을 노출을 해버리는 경우는 되게 이제 안전에 상담자가 위협받을 수 있어요. 특히 초심 상담사 같은 경우는 내담자들이 힘들면은 아무 때나 뭐 전화하고 문자도 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듀얼폰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안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내비게이션 책에, 상담 내비게이션 책에 안내해서 준 페이지를 참조해 보시면 듀얼폰, 그러니까 한 폰에서 번호 2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내담자에게 연락하는, 그냥 상담으로만 안내하는 그런 문자를 전송하고 이러는 그런 번호를 하고 본인의 고유한 번호를 지켜서 자기를 좀 안전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체적인 구조에서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바깥에 이제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주는 이 보고서에서 바깥에 큰 이 박스, 표, 이건 없애도 괜찮아요. 그냥 이 내용만 1, 2, 3, 4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저도 막 이 박스를 보면 답답해서 저도 자유로운 사람이라 이런 박스 안에 이어놓으면은 엄청 보고서 볼 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에 바깥에 박스는 버려버리고 그냥 이제 뭐 A, 1, 2, 3, 4 이렇게 해서 요소를 보고서를 쓰면 조금 더 낫겠다. 그 다음에 목표에 대한 부분에서는 내담자 합의된 목표, 그 다음에 상담자 목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분들. 그 다음에 각 회기별로는 상담자가 뭘 질문했는지를 가로 열고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저희 상담에서 이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의 것을 먼저 도움받고 싶으실까요? 어떤 부분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을까? 이런 이제 질문들, 그걸 가로 열고 상담자의 말을, 질문을 열고, 내담자도 이제 내담자의 추고록에서 말하면 내담자에 해당된 부분을 그냥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추고록처럼 적지 말고, 이제 회기는 요약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이 오히려 더 상담자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부분들. 내담자 것만 적어버리면은 상담자가 어떤 개입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저한테 이거를 보내실 때는 이제 한 회기 추고록 음성 파일, 그 다음에 한 회기 추고록 푸는 거 이렇게만 해서 전체적으로 슈퍼비전을 준비하시면은 전체 이제 구조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